성추행 다음 날 술 따라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공군에 이어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사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처음 피해를 당한 건 지난 5월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석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처음 당한 건 지난 5월 27일입니다. 민간 식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A 중사는 바로 당일날 주임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유 및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7일 피해 중사는 부대장 면담을 통해서 피해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9일 상부에 사건이 정식으로 보고되고 피해자도 부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사건 발생 70일이 지난 뒤인데요. 그리고 그날 바로 해군 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2일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70일이 넘어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고 해군 총장과 국방부 장관 보고가 이루어진 건데요. 하종대 기자, 이쯤 되면 국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이게 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은 성추행 매뉴얼에 대해서 이미 그걸 잘 갖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왜 5월 27일 날 이루어진 사건이 8월 9일에 돼서야 이것이 보고가 되게 됐는지 70일 이상의 보고가 늑장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관련 이 법령에 따르면요. 그리고 군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보고가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즉시 위에 보고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70여일 동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군에서 공보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법령상으로는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면 훈령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훈령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2차 가해가 70여일 동안 계속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가족들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가해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직속 상관이었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죠. 피해자가 방치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추행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달 반 정도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어요. 그 기간이 계속 가해 연속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성추행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업무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유족 측의 이야기인데 상관이 가해자 말고 그래 상관이 회유를 했다. 조용히 넘어가자. 가해자는 화해의 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소주를 한 잔 따라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고 난 할 수 없다 하니까 가해자가 술 안 따르면 3년 동안 될 수가 없다. 여중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추가 가해로 인식을 한 거죠. 네, 이 변호사님, 지금 유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성추행을 사과하겠다면서 불러서는 술을 따르게 했다는 건데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가해자가 이제 직속 상관이 사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매뉴얼상 맞지 않고 아무리 피해자가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좀 첫 그 조치 자체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성추행 가해 사실을 무슨 상관과 부하 사이에 뭐 조금의 그 어떤 뭐 오해가 있는 걸 그걸 풀면서 술 먹고 풀자는 식의 그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우선은 이 가해자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공감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군 내부에서도 성인지 교육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문화 자체가 그리고 개개 군인들의 개별적인 그 성인지에 대한 아니면 그 양성 평등에 대한 아니면 성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직속 상관이고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 배제가 되고 왕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그 직속 주임 상관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2차 가해가 있을지 계속 관찰을 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불편은 없는지 어떤 뭐 가해자로부터의 그 압박이나 이런 건 없는지 계속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결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가해자는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발생 이후에도 70여일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피해자는 사망하기 9일 전 가족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안 될 것 같다. 부모님께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다. 이것이 극단의 선택을 하기 9일 전에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업무를 배제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아닐까 싶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았을 텐데 부대 내에서 수수방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저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걸 외부에 알리는 건 좋겠다고 봐요. 저는 뭐 그것 있을 수 있다고.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인지한 즉시 분리를 시켰어야 돼요. 어떻게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같은 곳에 근무하게 그냥 놔둡니까? 피해자가 외부에 안 알려지게 한 거하고 그렇게 요청한 거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진 걸 싫어해서 그걸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요. 이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이걸 인지한 즉시 저는 분리시켜야 돼요. 상부에 보고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 부사관이 다른 곳에 옮기도록 해야 돼요.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을 배제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가해자 되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배제시키고 자꾸 문제를 주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건 2차 가해죠. 당연히 2차 가해고요. 이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성비위가 발생하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말씀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시켜야 돼요. 이건 유의와를 막론하고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해군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해자도 저는요 정말 이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업무에서 배제를 시킵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요. 해군의 이 조치에 대해서 보고도 그렇고 아니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에는 공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셈입니다. 하 기자, 이쯤 되면 사실 사건 발생 당시 살펴보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대통령이나 그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었고 또 군에 대한 질타도 상당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군이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보더라도 이 군이 과연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하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항상 축소 은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회유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가서 그거 사과하겠다고 가서 거기서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또 성추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격오지 근무를 2번째 연달아 이제 가서 옹진군의 그 오지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지 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진급할 때, 지금 중사잖아요. 이제 11년, 이미 임관한 지 11년이 됐으니까 상사 진급할 때가 됐는데,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격오지에 또 2번째 들어간 거라면, 그러면 이 사건 너 벌어지면은 이거 만약에 조사하고 들어가면 너 상사 진급하는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쉬쉬하자. 이런 식으로 휴유하고 협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게다가 가해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업무를 배당해주는 직속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났어요? 내 말 안 들어? 너 업무 안 줘? 계속 업무를 안 주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상사와 부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다른 어느 부대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신고를 지금 현재 부대 내에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112 신고도 있고 119 신고도 있잖아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1, 2, 3, 4 신고를 만든다든지 해서 바로 그냥 그것만 누르면 위부에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대에서 성추행 사고가 있었구나 하고 그 부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부가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 왜? 어제 공보실장 뭐라고요? 훈련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 이 훈령 진짜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훈령이 이렇다면 당장 바꿔야 되고, 앞으로 보고를 안 했을 때는 가해자보다도 더 세게 처벌하는 식으로 법령을 바꾸지 않는 이런 일들은 뒤풀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질책이 있었는데 아직은 군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되풀이되는 군내 성추행 사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을 통해서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경로했다.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군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었죠.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명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경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순히 경로하고 이렇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반응으로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당사자이고 최고 책임자인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런데 무슨 일반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시만 내렸다. 이거는 좀 유가족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군 관련해서 경계에 있어서도 허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또 이 군 문화, 군 기관과 관련해서 전우들끼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성폭력 사건이, 그것도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군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한 이 군에 대해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만한, 군의 기강을 잡을 만한 그런 것을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정권이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7번째입니다. 네, 보시면 벌써 취임 11개월 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인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사과에 야당은 즉각 경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예방도 안 되고 재발 방지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지휘가 먹히지 않는다. 장관 지휘가 먹히지 않는다, 전혀. 리더십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을 바로 경질을 해서 이 국방부의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된다.
네, 최 교수님 하 의원의 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적 쇄신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뭔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건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권 말기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아마 당분간 열심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금 공군 부상한 문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건 군의 그렇죠. 기강이 엄청나게 해이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나올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가해 상사는 오늘 오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벌어지면 격노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한랭킹으로 이어가겠습니다.